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H 사태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이신 민형배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이사 공급 대책 향방이 안개 속입니다. 이게 추진이 되는 거냐 아니면 철회냐. 방금 이제 국민의힘 부대변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민심은 한 여론조사 결과 철회 쪽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주무부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시한부 유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 대책이 철회입니까? 추진입니까? 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말씀으로 보자면 철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철회를 하면 혼란이 더 커질까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대목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본색원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이걸 접근할 일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진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LH 사태가 문 대통령 사저로 불똥이 옮겨 붙은 상황인데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서 양산 사저 논란과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네, 민망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광주가 제 지역구인데요. 네. 그냥 전라도 사투리를 한번 쓰자면 참 자발없다. 자발없다. 예. 네. 느자구 없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인데 자발없다는 거는 그냥 표준말로 하면 싹수 없다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싸가지 없다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그 일은 조금 전에도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 같던데 당시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저 생각나시잖아요. 아방궁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가서 많은 시민들이 보니까 뭐야 이거 우리 동네 집하고 같잖아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지금 대통령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 LH 사태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접근이고 네. 그것은 좀 무례하고 무도해요. 네. 그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직접 나서셨을까 싶은 그 상태를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LH발 그 땅 투기 의혹 수사를 놓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여당의 입장이 지금 이제 특검을 수사를 하자는 네.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특검보다는 검찰 투입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이신 우리 그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검찰을 투입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까? 그거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우선요. 검찰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노태우 정부 그러니까 1989년도에 네. 지금 같은 합수본이 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이 당연히 합수본이요? 합수본. 그때 무려 투기 사범을 13,000명 적발했고요. 그리고 그때 거의 1,000여 명을 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범죄와의 엄청- 전쟁 선포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만약 검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면 그때 검찰 투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까? 이것은 검찰이냐 경찰이냐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을 잘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제대로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경찰이 한다고 이게 안 되고 검찰이 한다고 되고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를 여기 연결시킨다면 근래 무슨 속도 조절로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저희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 네. 일각에선 검수완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노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굽이쳐 흐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지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게 강물이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심지어는 무슨 검찰총장이 말도 안 되게 그걸 핑계로 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 앞길을 이렇게 개척해 보려고 엉뚱하게 그걸 갖다가 붙이는데 네.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그리고 도달 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다만 그런 말을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대로 해라. 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집단들이 그런 분들이 이거 뭐 좀 농간을 부리는 거 아닌가 여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나 방향의 전환 이런 건 아직 적어도 특위 내에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네네. 검찰 개혁은 시대와 또 대세의 흐름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근데 이제 걸로. 이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보면 뭐 강원론이니 속도 조절론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익명 보도예요. 핵심 관계자가 어떻고 뭐 주요 당직자가 어떻고. 네, 그렇죠. 근데 실제 가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특위 내에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발언하신 분의 실체가 없을 거고 어떤 기대나 추측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기사화하는데 네. 우리나라 KBS예요. 그 익명 보도 비율이 28%입니다. 근데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정치 관련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요즘 뭐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한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을 저는 요즘 이런 그 엉터리 보도들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근거 없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또 한 예. 말씀 이제 하셨고요. 또 그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그 이해충돌방지법 소관인 정무위인제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택 이제 근본 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정무위 소속의 그 여당 의원들이 조속한 처리도 약속한 상황인데 그런데 작년 6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6개월째 이 안이 이제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6월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미 9년 전에 그러니까 19대 때부터 발의가 된 겁니다. 네, 더 멀리 가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대 때도 또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해충돌 이 영역은 빼고 그냥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부정청탁 금지 요 부분만 주로 이제 한 건데 몇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념이거든요. 이걸 규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를 어디까지 둘 거냐, 네. 혹은 무슨 언론인이나 사립학 교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촉구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상임위에서도 발언을 통해서 왜 이걸 안 하는 거냐고 위원장한테 좀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선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서둘러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3월에 국회 문턱을 이제 드디어 넘는 건가요? 처리가 되는 공청회가 건가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처리가 되는 건 이제 또 이 여야 간에 뭐 합의가 돼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당의 의지가 근래 이제 더 강해졌고 네. 저희 당에서 그제 또 기자회견을 해서 촉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속도는 좀 더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공청회를 시작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24일에 공청회를 합니다. 24일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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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진 날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검찰 개혁을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을 해준 윤 전 총장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어떤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반어 들립니다. 그냥 풍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중에 최악인 것 같고 제 표현으로 하자면 타락한 정치검사인데 거기에 대놓고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그전에는 제가 계속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정치의기를 가기 위해서 검찰을 팔고 있는데 뭐라고 더 할 게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분이 한 일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검찰개혁을 자극한 거, 검찰개혁의 속도를 좀 더 내도록 한 거. 왜 그랬냐면 검찰 자체에서도 아마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할 겁니다. 정치권도 되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검찰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인 게 없는데 되게 그래도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줘서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풍자를 한 겁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 광주와 뿌리가 깊은 우리 그 민영배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그 미얀마 사태에 많은 또 관심과 또 저희들이 생각이 미얀마 있으실 것 대사관에도 같습니다.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면서 벌써 이제 희생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똑같다, 똑 닮은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 그 뉴스에서 5.18 기념재단 등 5월 광주도 미얀마 연대 선언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는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한 유엔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이번 미얀마 사태 남다르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광주 분들은요 근래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80년 5월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미얀마 사태가 이제 TV 화면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하고 착잡해하고 그 악몽 같은 게 이렇게 되살아나고 이래서 화가 많이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그런 상태더라고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Everything will be okay?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미얀마 분들이나 미얀마 응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힘내시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힘내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미얀마 대사관에 가서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세계 시민들이 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광주가 그때 고립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미얀마가 고립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대하고 또 심지어는 좀 방문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몇 사람이 그 이재정 의원님이 주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폭력이 시민들을 짓밟을 때 그것은 야만이죠. 더더구나 지금 21세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야만적인 상황이 미얀마에서 하루빨리 중단됐으면 합니다. 아마 광주 분들이 특별히 더 뜨겁게 반응하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당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그 역사적 그런 경험 때문에 더 그러실 건데요. 저희들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제 군용물자 수출 같은 걸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저희 그 유엔 진상조사보고위원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인데 네. 주요한 그 군부에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10개 중에 많은 숫자가 우리 기업이라고 해요. 한번 이쯤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권 문제하고 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도 시민도 그리고 기업도 다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배 의원님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마음가짐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올해 앞으로 뭐 계획하신 게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코로나를 좀 극복해서 일상이 회복돼야 한다. 이것이 뭐 우리 모두의 바람이니까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과제를 저는 설정을 해놓고 했는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라기보다도 저는 경자유전 원칙 조금 전 뉴스에서도 그 말씀 하시는데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자유택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좀 관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지 않는 집을 대통령께서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던데 살지 않는 집을 왜 갔습니까?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특히 공직사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 개혁 과제,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언론 개혁, 뭐 개혁 과제들을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 한 해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네. 그 국정 과제가 잘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법은 과거를 심판하고 행정은 현재를 집행하고 입법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특히 무슨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같은 거나 지금 불평등의 심각한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고민해서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전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늘 슬로건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시민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격변기에는 이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따르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는 더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는 LH 사태 수사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으로 떠오르고 있는 특검과 검찰 수사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미얀마 사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